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신규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기존 투자자들 중에서는 또 수익이 많이 안 나신 분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게 되어 있죠.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만 표시가 되는 것이고,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 수치에 포함도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취업 포기 상태입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 학생이 바로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졸업 유예를 하고 2년 졸업 유예를 하고 한 3년 정도까지 가다 보면, 그렇게까지 연장을 해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상 취업 포기 상태, 이러한 위험한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한참 꿈을 펼치고 나아가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뛰어들어야 할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또한 마찬가지죠. 지난해 7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7만 명이 폐업을 했다는 말은 폐업하기 전에 이제 빚도 많았겠죠. 그렇다면 이 빚의 증가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7만 명이 폐업을 했다는 말은 7만 명에게서 나오던 세금도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위험한 것이고, 이 7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정직원이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줄었기 때문에 당장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할 곳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뜻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직장, 자영업 여러 군데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시국에 이렇게 실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어려운 시기에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쉴 새 없이 막 올라가고 거의 2배 정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뉴스에서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남편과 싸워요. 그때 왜 안 샀냐, 그때 왜 말렸냐, 이런 걸로 집집마다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죠. 또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끝도 없이 막 오르고 LG화학이 끝도 없이 오르니까 또 1년 전, 2년 전에 주식을 사놓을 걸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렇게 실업이나 자영업자, 청년구직자들이 저러한 주택가격 상승이나 주식가격 상승을 보고 내가 돈 벌 길은 저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빚을 내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이 가정경제가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 상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업 투자자를 꿈꾸게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1,000만 원대에서 올해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고, 또는 이제 분봉을 활용한 초단타 매매, 오늘 아침에 사서 몇십 분 만에 3%, 4%, 5% 먹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꿈꾸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좋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여기 사서 여기 떨어지는 손실을 보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여기 사서 여기 오르는 상승만 생각을 한 것이고, 여기 사서 여기 떨어지는 하락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비트코인도 여기 사서 여기 올라가는 상승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 사서 여기 내려가는 하락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더 과거로 가면은 예전에 폭락이 왔었죠, 그죠? 약 2,8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폭락도 했었고, 그죠? 이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최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죠. B2. 왜냐면 좋은 것만 보니까 빚을 내면은 내가 100만 원으로 30% 벌 거, 1000만 원으로 30% 벌면은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최악을 생각을 했다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은 30%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면 100만 원에 30% 잃으면 30만 원만 잃는 것인데, 1000만 원에 30%를 잃으면 3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1,000만 원이 빚이다. 그러면은 타격은 더 커지게 되죠. 내가 은행에다가 갚아야 될 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 잃었으니까 이제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안 되겠다, 갚아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싶을 때
7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또 벌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럼 그 갚을 때까지 이자는 또 나가고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면 뭐 다행이죠. 그러면 남은 이 700만 원으로 다시 1000만 원을 만들려고 하겠죠. 본전 심리. 그죠? 그럼 그게 쉽나? 쉽지 않습니다. 이 700만 원은 점점 더 깎여서 600, 500, 300, 200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1000만 원을 그대로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다 갚아버리면 내가 실제적으로 나가는 돈은 0원인데 700으로 되었을 때는 내가 300을 갚아야 되고, 500이 되었을 때는 나도 내가 500을 갚아야 되고, 이 1000만 원을 다 잃으면 내가 10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됩니다. 경제 사정이 힘들 때 이 1000만 원을 갚기는 참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깡통이 되어 이 1000만 원을 다시 갚기 위해서 또다시 은행에다가 빚을 지게 되죠. 또 1000만 원을 대출을 하죠. 해서 이 1000만 원으로 빨리 돈을 벌어서 1200, 1500, 2000, 3000 또 만들 거야 해서 1000만 원 벌면은 이전에 빌린 1000만 원 갚고 다시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그게 또 안 됩니다. 자,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우선은 두 개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내지 마세요. 이 빚을 낸다라는 것은 레버리지라는 것이죠. 그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레버리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죠.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3억이 없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억만 있으면 2억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요게 이 대출이 레버리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레버리지로 지금 당장 살 수 없는 3억짜리 아파트를 1억으로 내가 살 수가 있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투자 방법이나 확실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면, 내가 거기에다가 내공이 있다면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내가 지금 막 시작을 한다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 레버리지는 돈을 더 벌려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부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당장 없어도 되는 돈 5만 원, 10만 원으로 지금 당장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10만 원이 20만 원 안 되고, 30만 원이 40만 원, 50만 원이 안 되고, 100만 원이 200만 원 안 되고, 100만 원이 300만 원이 안 되는데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12, 20, 1000이 2000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두 배. 그럼 12, 20이 안 되는데 1000이 어떻게 2000이 되냐? 더 힘들다. 이 연습을 하시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기분 따라서, 느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준을 잡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 내가 이렇게 매매했을 때는 수익이 났고, 이렇게 매매했을 때는 손실이 났으며, 손실이 났을 때는 왜 손실이 났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매 일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이 매매 일지입니다. 이 매매 일지로 내가 성공을 한 것은 왜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한 것은 왜 실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뼈저하게 본인이 느끼는 바와 반성하는 바가 없으면 성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카페 여기 밑쪽으로 단타면 단타, 종가면 종가, 스윙이면 스윙, 중장기면 중장기, 각 자기 투자 스타일별로 매매 일지 성공과 실패 일지를 적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법과 뉴스와 정보와 재료, 여기다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매매 일지가 성공을 할 수 있는 1순위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 일지를 적으세요. 성공이든 실패든 그 차트를 캡처를 하고, 매매한 이유, 매매한 가격, 매도한 가격, 수익률 또는 손실률, 그 다음에 반성하는 부분, 느낀 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목마다 일지를 계속해서 적어 나가셔야 되고, 이런 노력이 병행이 되고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전업 투자자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업 투자를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직장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우선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라도 수익에 자신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또는 지금 당장 고정 수익이 없는 미취업자라면 편의점 알바든 신문 배달이든 고정 수익을 하나 꼭 만드셔서 그것을
유지를 하시면서 내가 기존에 가진 돈을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전업을 하시면 생활비만 해도 기존에 있는 돈을 까먹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이 고정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전을 하고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이것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고정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전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붙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다 싶을 때 이것을 조금씩 건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업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죽하면 전업투자자까지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무작정 뛰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아두었던 돈을 저도 까먹기 시작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진심으로 걱정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기존에 모아둔 돈을 건들 것이라고 다시 돌아가면 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선은 이거 두 개만큼은 빚내서 투자 금지, 그 다음에 연습, 매매 일지 요거 두 개만큼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차트 공부, 경제 공부, 뉴스 공부 이런 것들은 병행을 해가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